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환차익 거래나 아파트 분양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뼈대만 올라간 이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54살 정모 씨 등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를 주고 거기에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억 8천만 원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고 결국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냈습니다. 건물만 서 있고 부도나서 중단돼 있는 아파트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믿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 씨 등은 클럽1024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환차익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FX 마진 거래로 투자자를 유인했는데 처음엔 10개월 넘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나간 배당금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 다음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건 아파트 분양. 이후엔 주식 장외 거래나 쇼핑몰을 내세워 사람들을 꼬셨는데 모두 실제 거래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유령 회사는 전국에 21개 지부를 두고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500여 명,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식 양도소만 갖고 있으면 피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구속된 지부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찰은 광양 지부장 65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총책 정 씨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지역 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에서 20대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 79명 가운데 여성은 2명으로 2.5%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광주의 여성 예비 후보자 비율인 16%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전남은 여성 당선자 비율이 8.6%로 충남과 경북, 강원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민의당 지역 일부 예비 후보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구희승, 김경호, 박종수, 남기호, 정인화, 김철근 등 예비 후보 7명은 최근 야권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기만하는 구태 정치의 답습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당 창당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F1 경주장은 지난 2014년부터 F1 대회가 중단됐지만 연중 행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에 열리는 레저 스포츠 한마당과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은 일반인과 프로 모터스포츠 선수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 전남 아시아 스피드 페스티벌은 8개 나라에서 120여 대의 차량이 참가합니다. 올해 국제대회는 GT 아시아 시리즈, 투어링카 레이스, 르노 클리오, 포뮬러 르노 2.0 등 4개 종목입니다. 특히 투어링카 레이스는 아시아 모터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터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경기 전에 차량 정비구역과 출발 지점에서 촬영하는 그리드워크 행사도 있습니다. 프로레이서와 함께 타서 스피드 체험을 할 수 있는 택시 타임도 관광객들에게는 흥미로운 행사입니다. F1 경주장에서는 에이포스 대회에 앞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모터와 레저 스포츠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행사가 주 대상이 어린이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 자체가 조금 우리 도민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KIC 사업소는 경주장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경주도로 이외 시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임대 행사로 이미 255일이 예약됐고 대학생 MT 등 신규 행사를 유치해 지난해 275일 임대 실적을 넘긴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 가전업체들의 위기에 최근 광주시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헌데 정작 삼성전자는 지역 내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자 다시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이 총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슈는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있는 광산구 후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석 후보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당론을 추진을 했고요. 선거용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금까지 2번 열린 광주시와의 상생협의회에 참여해서도 내부 TF를 꾸렸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광주시는 결국 사실상 삼성의 확실한 약속이 빠진 종합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역 협력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는 중이고 광주시의 제조업 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흥 연홍도가 국내 유일의 미술섬으로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가고 싶은 섬 사업지로 선정된 6곳 가운데 연홍도 섬 전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미술 전문업체 선정과 함께 일본 대지미술 작가팀 등 참여 작가까지 확정해 어제 현장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고흥 연홍도를 일본의 유명한 미술섬인 나오시마 못지않은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와 주식회사 여수예술랜드는 어제 돌산읍 평사리에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미술공원, 전시관 등을 갖춘 테마형 리조트를 건립하는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시는 또 주식회사 JDS와 돌산읍 우두리에 26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기간에 맞춰 광양읍 서천공원 무지개 분수가 올해 가동 일정을 시작합니다. 광양시는 동정기 중단했던 서천공원의 분수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수리 작업과 최종 운영 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서천 무지개 분수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평일은 밤 8시와 8시 30분에 시작해 20분간, 주말 휴일은 밤 8시와 9시에 회당 30분간 공연이 실시됩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오동도 주차장 기부 체납과 관련해 사업자 여수포마 측이 조건부 기부 체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수포마는 최근 여수시가 보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절차 이행에 대한 회신에서 오동도 주차장을 기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수시가 궤도 운송사업 관련법 등에 따라 합법적,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수포마는 이어 기부 체납으로 인한 당사가 본사업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조치가 선행되면 여수시가 요구하는 기부 관련 이행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겨울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순천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지역 내 유료 관광지 16곳에 1월에서 2월 방문객 모두 81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드라마 촬영장 54.1%, 순천만 국가정원 39.1%, 나간읍성 34.4% 순이었습니다. 특히 열차 자유이용권인 내일로를 이용한 방문자 수가 순환형 도시관광, 아랫장 야시장 운영 등으로 서울역, 부산역, 여수엑스포역 등을 누르고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지역 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참가 신청을 접수해
올해 확보된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학생들의 외국 교류 학교 방문 시에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 30%, 인솔교사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에게는 전액의 항공료가 지급되며 통역료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외국 교류 학생들의 방문 시에도 3일간의 버스 임차료와 인솔자의 숙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농촌진흥청이 광양과 순천 지역 농가에서 북한 이탈 귀농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광양읍 본강면에 정착한 박모 씨의 시설 채소 재배단지 등에서 실시된 어제 지원 활동에서는 안정적인 시설 고추 재배 기술과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대두되는 채두의 재배 기술 등이 전수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130명 정도로 추산되는 영농 종사자들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지난 2014년부터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있는 모습입니다. 황사는 물러가고 공기는 깨끗해졌는데요.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지도에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4.9도, 파주 영하 3.1도, 서울도 영하 2.6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영동지방 곳곳으로는 대서울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영동 3에서 8cm가량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으로도 1에서 5cm가량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2.6도, 대전 영하 1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이 6도, 전주 9도, 부산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은 내일 새벽에 차츰 그치겠고요.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